대한민국 동해 한가운데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비밀스러운 활주로가 있습니다. 울릉도를 품에 안은 울릉공항, 그 웅장한 모습은 마치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이겨낸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콘크리트 거인을 세워 완성된 이 공항은 많은 이들에게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외관 뒤에는 누구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활주로의 길이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고작 1200m,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지나치게 짧은 길이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활주로가 짧다는 것은 곧바로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춘 공항이라 할지라도 이 활주로의 길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약점이자 완벽한 공항이라는 수식어를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취항을 준비 중인 대표적인 기종은 ATR-72 여객기입니다. 약 70여 명이 탑승 가능한 이 항공기는 동급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작 안정적인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 13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1200m에 불과합니다. 불과 100m 차이.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항공기 운항에서 100m란 단순히 한 걸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륙 여부를 결정짓고 착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기상 악화, 돌풍, 혹은 단순한 무게 초과만으로도 여분이 없는 이 활주로는 언제든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완벽한 바다 위 공항이라 불리지만 이 단 하나의 부족함이 바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계자, 항공 전문가, 그리고 울릉도를 찾을 수많은 승객들까지 모두가 묻습니다. 과연 이 길이로 충분한가?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 1200m. 숫자만 놓고 보면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길이는 항공기의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겨우 맞출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운용할 때 단순히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기체의 무게, 탑승 인원, 화물 적재량, 기상 조건 등 수많은 변수와 맞물려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ATR-72가 만석으로 비행할 경우 이 항공기가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최소 1300m입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100m가 부족합니다. 그 100m는 결국 만석 운항 불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곧 울릉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반드시 탑승객 수를 제한하거나 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승객 입장에서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행기에 자리가 남았는데도 못한다는 거지? 라는 불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울릉도의 기상 조건은 예측 불가에 가깝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람과 잦은 기상 악화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어렵게 만듭니다. 활주로가 충분히 길다면 변수들을 흡수할 여유가 생기지만 현재 길이로는 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날씨에서만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운항 안정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주로가 짧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운항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울릉공항은 분명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활주로 길이라는 단 한 가지 약점 때문에 그 가치는 반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히 울릉도의 관광산업이나 주민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파급력이 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의 요충지, 군사적 전략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활주로 길이 때문에 대형 항공기나 군용 수송기의 긴급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울릉도라는 지형적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가파른 산세, 그리고 제한된 평지, 이 모든 요소가 공항 건설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울릉공항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흥분과 기대 속에 환호했습니다. 울릉도가 드디어 하늘길로 연결되는 그러나 설계 단계부터 현실적인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울릉도의 좁은 지형 안에서 활주로를 1300m 이상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땅을 넓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파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울릉도의 생태계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돌연변이 식물과 고유한 생태 환경이 자리 잡은 이곳을 무리하게 파괴할 경우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건설 당국은 현실적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1200m 활주로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길이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는 닿을지 몰라도 최적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공사비와 환경 보존 그리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정치적 압력이 얽히며 활주로 연장은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결정체라 불리지만 동시에 타협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설계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안전과 현실,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가. 결국 이 타협이 지금의 논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활주로 문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타협이 미래 세대에도 정답일 수 있을까?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단순한 논쟁거리를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항공사입니다. 항공사가 ATR-72를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상 조건이 나쁘면 이착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들은 결항률 증가라는 악몽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행객이 공항에서 몇 시간씩 발이 묶이거나 심지어 하루 이상 결항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빠르다더니 오히려 배편보다 불안하다 라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울릉도 주민들 역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수십 년간 배에만 의존해왔던 교통 현실을 고려하면 공항 개통은 분명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활주로 문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깁니다. 응급 환자 이송, 생필품 수송, 관광객 유입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항공편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활주로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주민들의 기대는 곧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더 냉정합니다. 1200m는 평상시에도 빠듯한 길이다. 강풍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 결국 울릉공항은 취항 초기부터 안전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이런 경고는 단순히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주로 길이가 부족한 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울릉공항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홍보되는 만큼 만약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 투자 축소, 항공사 철수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즉, 활주로 100m의 부족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울릉공항 전체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이 불거지자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해법은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다를 추가로 매립하려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공항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만큼 활주로 연장은 사실상 정치적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ATR-72 같은 중형급 항공기 대신 5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를 활용해 결항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소형 항공기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운항 횟수를 늘리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차세대 친환경 단거리 이착륙 STOL 항공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활주로가 짧아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차세대 터보프롭 항공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릉공항이 당장 문을 여는 시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대안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 사업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활주로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곧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길이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해외 항공 전문가들은 울릉공항 활주로 문제를 예리하게 주목합니다. 특히 동북아 항공시장을 관찰하는 유럽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아름답지만 활주로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인프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활주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과 논란을 감수한 채 운영을 강행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울릉도의 미래, 나아가 동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집약체로 불립니다. 험준한 산을 깎고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 만든 이 공항은 그 자체로 세계가 놀란 토목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인프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완벽일까? 1200m 활주로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경고등이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위험의 씨앗입니다. 울릉공항이 열리면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그 활주로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신뢰는 결국 이 100m 부족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울릉공항은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섬에 하늘길을 열었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바다 위 활주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과는 분명히 자부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지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선진국의 길일 것입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활주로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효율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돌파할 것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울릉공항은 이미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바다 위 공항, 그러나 부족한 단 한 가지. 우리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울릉공항의 진정한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섬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섬, 험난한 지형, 제한된 부지 위에 세워진 수많은 섬공항들은 비슷한 운명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울릉공항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어 온 숙제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나가사키 인근의 소규모 섬 공항들입니다. 이키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00m에 불과해 ATR-72와 비슷한 터보프롭 기종만이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대형 제트기의 취항은 불가능하고 악천 후에는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울릉공항과 거의 같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본 언론은 이 문제를 두고 지역공항이 주민의 생명줄이면서도 동시에 족쇄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극적인 사례는 포르투갈 마데이라 공항입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착륙 난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조종사들은 별도의 자격을 받아야만 이곳에 착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포르투갈 정부는 활주로를 확장하기 위해 바다 위에 거대한 교각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수십 개의 콘크리트 기둥 위에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공사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결국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울릉공항 역시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마데이라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홍콩 책납코 국제공항도 초기에는 유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 건설한 이 공항은 환경 파괴 논란과 천문학적 예산 초과 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항 후 안정적인 운영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며 오히려 성공한 대형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울릉공항 역시 지금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향후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또 다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반응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배편에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배가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아 고립된 섬이 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기에 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짧은 활주로로 인해 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길을 원했지 불안한 활주로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활주로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예산 확보, 환경 보존 대책이 조화를 이루는 시점이 온다면 마데이라처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세대의 단거리 이착륙, STOL 항공기의 도입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터보프롭 항공기들은 기존보다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울릉공항의 한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울릉공항은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항공 전문 매체들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해양 토목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활주로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항 자체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앞으로 추진할 다른 해안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완벽해 보이는 인프라도 치명적 약점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가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단순히 섬의 작은 공항으로 끝날지, 아니면 대한민국 기술력과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활주로의 길이를 넘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안정과 효율,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결국 동해 위에 세워진 하나의 활주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 그리고 자연과 맞서 싸운 기술의 산물이자 동시에 한계와 불안을 함께 품은 상징입니다. 활주로 길이 1200m라는 제약은 지금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전과 효율,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이 걷게 될 길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공항이 이미 수많은 이들의 시선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 위에 세워진 활주로, 그 위에 내리는 첫 항공기의 그림자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완벽한 바다 위 공항, 그러나 부족한 단 한 가지.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뿐입니다. 그 답이 울릉공항의 미래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할 것